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일본어 코로케이션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일본어 코로케이션이라고 하면 같이 사용하는 그 보통 이제 연어라고 표현이 되면서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표현이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코로케이션이라고 일컫는다라는 말씀 드렸죠. 예, 오늘은 그 가운데 특히 건강이라든가 미용, 그리고 병 등에 관한 말을, 어휘를 조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과 같이 사용되는 코로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켄코, 켄코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미용이라고 하는 거는 비오, 비오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병이라고 하는 거는 묘기, 묘기,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건강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휘들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자주 사용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그런 어휘 위주로 조금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요, 지난번 코로케이션 첫 번째 시간 때와 마찬가지로 단어, 그 다음에 관련어, 그 다음에 코로케이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요, 한자로서는 먼저, 굳셀 건자입니다. 건자, 우리 건강할 때 건자인데요. 일본어로는 캥,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러면 이 굳셀 건자, 건강할 때 건자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살펴볼까요? 자, 먼저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건강, 일본어로는 켄코, 켄코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이라고 할 때 건전이라는 한자 둘도 음독을 하네요. 켄젠, 켄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어로 켄쇼, 켄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튼튼해서 잘 걷거나 뛰는 다리는 일본어로 건강한 다리라고 해서 건각이라고 써서 켄캬크, 켄캬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강건해서 라고 할 때 강건이라는 한자는 강갱, 강갱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장건하다 라고 할 때는 소갱, 소갱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켄쇼라고 하는 거 조금 딱딱한 말투이긴 합니다만 켄쇼라고 할 때는 탈 없이 건강한 거 한국어에서도 사용을 하죠.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와 같이 일본어로도 고켄쇼 오이노리 이타시마스와 같은 형태로도 사용을 하겠죠. 자, 다음 한자는요.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몸체 음독을 할 때는 죄송합니다. 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훈독을 했을 때는 카라다라고 읽게 되겠는데요. 먼저 체중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 타이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체중을 재는, 즉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라고 할 때는 타이주계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뭐 운동이라든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으신데요. 체지방률, 체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 먼저 타이시보라고 읽고요. 체지방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낼 때 체지방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타이시보리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상태,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그 몸체자에다가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쪼라고 읽습니다만 다시 한번 타이쪼. 그래서 타이쪼라는 말 자체가 몸의 상태 혹은 컨디션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코로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몸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게 될 텐데요. 타이쪼가 이라고 하면 몸의 상태가 좋은 걸 얘기를 하고요. 타이쪼가 와르이라고 할 때는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체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 네 번째로는요.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시되어 있는데요. 체질 역시 마찬가지로 음독을 해서 타이시즈
타이시즈라고 하면 체질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체질이라는 말과 관련시켜서 다음에 체질 개선, 뭔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뭐 체질 개선을 해야 나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체질 개선 일본어로는 타이시츠 카이쟁, 타이시츠 카이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체질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는 타이시츠, 그 다음에 개선이라는 말 자체는 카이쟁, 카이쟁 합쳐서 타이시츠 카이쟁 하면 체질 개선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체조 있죠? 체조 선수 할 때 체조 일본어로는 타이소, 타이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형, 체형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체형이라는 말 일본어로는 타이케, 타이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매가 좋다 혹은 몸매가 어떻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일본어로 몸매에 해당하는 표현은 카라다츠키, 카라다츠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체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앞에 단어들은 대부분 다 음독을 했습니다만 몸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카라다츠키처럼 카라다, 혼동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살기자입니다. 기. 그래서 요거 일본어로는 요거를 하다라고 하고요. 하다, 피부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피부나 뭐 살갗, 일본어로 하다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한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다라고 하는 거, 요 한자 한 글자만, 살기자 한 글자만 쓰여 있으면 하다라고 읽고 피부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라는 말, 뜻은 피부라고 할 때 한자로도 일본어로도요. 피부라고 한자를 쓰고 이때는 히후라고 있습니다. 하다 이꼬르 히후 같은 말이 되겠죠. 하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피부라고 일컬을 때는 그 다음에 히후라는 말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맨살이라고 하는 건 일본어로 스하다, 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살결은 아름다울 미자를 앞에다가 써가지고요. 비하다, 비하다라고 하면 비라고 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아름다울 미자는 아름다운 피부, 즉 아름다운 살결을 일본어로는 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는 민감하다, 민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이라는 한자 자체를 민감이라고 읽고요. 그 말 뒤에 하다라는 걸 붙여서 민감하다, 민감하다라고 하면 민감성 피부를 일컫습니다. 다음으로 건성 피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피부 자체는 하다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그 앞에 건조라는 말, 일본어로는 칸소, 칸소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성 피부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칸소하다, 칸소하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수분크림 같은 거 광고를 할 때 칸소하다 이런 말이 가끔 들리겠죠. 그래서 건성 피부, 피부가 건조한 건성 피부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칸소하다라고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성 피부가 있는데요. 지성이라고 하는 건 기름기가 많은 거죠. 따라서 아브라쇼하다, 아브라쇼하다. 하다라는 말은 아실 것 같고요. 지성이라는 말 자체를 요거 한자 읽는 방법이 조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 자체를 아브라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쇼하다 합쳐서 지성 피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결, 아까 아름다운 살결은 비하다라고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사매하다, 사매하다라고 하면 아주 거친 살결을 읽었습니다. 거친 살갗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친 살갗이라고 할 때는 사매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까 체질이라고 하는 건 일본어로 타이시츠라고 읽었습니다만 피부의 질, 피부의 상태라고 할 때는 하다시츠, 하다시츠와 같이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갗이 거칠어지는 거를 특별히 거칠어지는 거는 일본어로는 하다아레, 하다아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아레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칠어지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따라서 하다라는 말과 아래를 합쳐서 하다아레라고 하면 살갗이 아주 거칠어지는 것을 일본어로는 하다아레라고 읽었습니다.
다음은 성분 성자인데요. 요거는 쇼 경우에 따라서 새라고 읽혀지고요. 예, 요 성자가 들어가는 한자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건성, 지성이라는 말, 아까 건조한 피부, 건성 피부라고 할 때 간소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피부가 거칠은 거죠. 건조해져서 거칠은 거이기 때문에 아레쇼라고 하면 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앞에도 나왔지만 지성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쇼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서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히에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냉한 체질을 일본어로 손발이 차거나 이런 체질이신 분들은 일본어로는 특별히 히에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에쇼라고 하면 냉한 체질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이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뭐 급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성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만세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 뭐 급성, 뭐 어떤 증상이 급하게 급성으로 나타났을 때는 일본어로는 규세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레루라고 하는 거칠어지다라고 하는 것과 쇼라는 표현이 합쳐져서 아레쇼라는 것이 특별히 건성 피부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 다시 한번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급성이라는 거 Q세라고 하는 거 설명을 이미 들었는데요. Q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음독을 하면 Q라고 있지만 한 글자만 쓰여 있고 급이라고 하는 한자 뒤에 그라고 쓰여 있으면 이소그라고 해서 서두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Q샤라고 하는 거 구급차라고 할 때도 Q라고 음독을 하게 되는데요. QQ샤 구급차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어로 하자면 응급차를 일본어로는 QQ샤라고 합니다만 이때도 Q라고 하는 형태로 음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한자는요. 증세증, 증이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요거는 쇼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증이라고 하는 병명과도 병의 어떤 그런 증상 같은 거를 설명할 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무슨 증이라고 할 때 무슨 쇼라고 발음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표현은요. 불임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불임이라고 하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거를 불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본어로 불임증이라고 한다면 훈인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훈잉이라는 말 자체가 불임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한자어로는 불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이라고 하는 거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잠을 잘 못 자는 이런 불면증, 일본어로는 후민쇼라고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 불면이라는 말 자체는 후밍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수면이라고 하는 거 여긴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일본어로는 스위밍이라고 표현을 하죠. 따라서 스위밍과 네기나이고도 즉 다시 말해서 후민쇼, 불면증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한증,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타칸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한이라는 한자말 자체를 음독을 해서 타칸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증에 해당하는 거를 쇼를 붙여서 타칸쇼라고 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다한증을 일컫게 됩니다. 네 번째로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그야말로 쇼쿠지오 교히스르고도 그렇죠. 그래서 거식증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교쇼크쇼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식이라는 말 자체가 교쇼크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증상, 증세를 나타낼 때 교쇼크쇼라면 거식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봄철이면 알레르기,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분증이라고 하는 꽃가루병이라고 한국어로도 읽었습니다만 화분증이라고 쓰고 일본어로는 카훈쇼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라고 하는 거 한자로는 화분이라고 쓰고 카흥이라고 읽고요. 그러한 증세이기 때문에 카훈쇼, 카훈쇼라고 하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에 더위로 쓰러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더위병, 일본어로는 넷주쇼, 넷주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자 자체는 열중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더위로 인해서 쓰러지는 그런 병을 넷주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의 감염에 의해서 생겨나는 증상이라고 할 때 감염증, 일본어로는 칸센쇼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라는 말 자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말 요즘 많이 듣게 되는데요. 감염이라는 말 자체가 칸센이고요. 무슨 증이기 때문에 칸센쇼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레르기증, 저도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만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도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하고 알레르기증이기 때문에 알레르기쇼라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아까 그 면자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면할 때 면자, 이걸 밍이라고 음독을 하게 되는데요. 요것을 이 잠잘 면자를 훈독을 하게 되면요. 뒤에 이라고 히라가나가 쓰였을 때 훈독해서 네무이라고 하면 졸립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네무루라고 하면 잠을 자다라는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땀 한자 음독을 했을 때는 다칸시오처럼 캉이라고 합니다만 한 글자만 쓰여 있을 때는 보통 아세라고 읽지요. 그래서 손에 땀을 쥐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일본어로는 테니 아세오 니기르 라는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땀 한자 한 글자만 쓰여 있을 때는 아세라고 읽는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자인데요. 다음 한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통. 그래서 요거는 음독을 할 때는 쯔라고 읽게 되고요. 훈독을 할 때는 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통, 신경통 이런 말 나오게 될 텐데요. 이 통에 해당하는 거 쯔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통이라고 한자가 쓰여 있을 때는 신케즈라고 발음을 하고요. 관절통이라고 할 때는 관절이라는 말이 일본어로는 칸세즈가 됩니다. 따라서 관절통이라고 할 때는 칸세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등을 많이 해서 우리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육이라는 말이 일본어로는 킨니크이기 때문에 근육통 합쳐서 발음을 하게 되면 킨니크츠처럼 킨니크츠 하면 따라서 근육통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표현들인데요. 그래서 두통이라고 할 때 제일 많죠. 그래서 두통이라고 하면 일본어로는 즈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이 치통이죠. 이때는요, 다른 때는 다 통자를 쯔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치통이라고 할 때만 하이다처럼 훈독을 하게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도 훈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이라고 하는 한자도 있다. 하이다라고 하면 치통을 읽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한자랑 달리 읽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통이 일본어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이다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 중에 생리통이라고 할 때는 세리즈라고 읽고요. 배가 아픈 복통이라고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음독을 해서 후쿠츠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 살펴볼까요? 다음 한자는요, 불꽃 염자입니다. 이거는 음독을 하게 되면 앵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염이라고 할 때, 위염, 일본어로는 이앵이라고
이라고 읽게 되겠고요. 관절염, 아까 관절통이라고 할 때는 칸세츠였습니다만 예, 염증이 생기는 예, 관절염이라고 할 때는 칸세츠앵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관지염, 예, 기관지 목이라든가 얘는 호흡기에 뭔가 염증이 생기는 거를 기관지염이라고 보통 한국에서도 읽었습니다만 기관지라는 말 기칸시 그래서 귀관지염까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기칸시행처럼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눈에 뭐가 들어가서 예, 염증이 생기는 경우 결막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예, 일본어로는 게츠마크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막이라는 말 자체가 게츠마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엔쇼가 오고르고도 즉 염증이 일어나는 거니까 게츠마크엔 하면 결막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 안에도 뭔가 예,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예, 입 안에 생기는 구내염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 코오나이엔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내라는 한자 자체를 코오나이라고 읽고 n을 붙여서 코오나이엔 하면 구내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 귀라든가 예, 중이염, 예, 귀에 생기는 중이염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주지행, 예, 그래서 주지행이라고 하면 중이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예, 이때 마찬가지로 기자를 음동을 하면 예, 지처럼 주지행처럼 예, 중이염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에 염증이 생기는 비염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 비행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광염, 방광이라는 걸 일본어로는 보코라고 합니다. 보코 따라서 방광염이라고 할 때는 보코행이라고 하면 방광염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예, 피부에 뭔가 염증이 생기는 거, 아까 피부라는 한자는 히흐라고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피부염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히후행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코비자 같은 경우에 예, 미행처럼 미로 예, 음독을 하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 코비자 한 글자만 쓰여 있으면 하나라고 있죠. 그래서 코피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 하나지라고 읽었습니다만 이때는 하나처럼 예, 훈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러 가지 뭐 건강이라든가 혹은 미용이라든가 혹은 병, 예, 여러 가지 병의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 테이레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머리라든가 피부 등을 손질하는 거를 일본어로는 테이레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볕에 그을리는 거, 햇볕에 그을리거나 타는 거를 일본어로는 히야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볕에 타는 거를 막아주는 거를 다시 말해서 햇볕에 그을리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선크림을 바르게 되는데요. 일본어로 선크림은 히야케도메처럼 읽었습니다. 요거는 히야케라고 하는 것과 토메에 땡땡이 붙어서 도메가 됩니다만 히야케, 볕에 타는 거를 토메, 즉 막아주는 것 따라서 선크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선크림을 일본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 그렇죠. 히야케도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야케도메 하면 선크림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예, 피부에 보습을 해야 된다. 보습 크림이라든가 보습이라는 단어 둘 다 음독을 해서 호시츠라고 하면 보습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스킨이라는 영어는 일본어로도 스킨, 예, 바디라고 하는 것도 일본어로는 보디. 그 다음에 손톱을 일컫는 네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르. 그 다음에 머리, 헤아는 똑같이 헤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관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케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피부를 관리한다라고 할 때는 스킨케어, 만약에 바디를 관리한다라고 할 때는 보디케어라든가 손톱을 관리한다라고 할 때는 네일 케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케어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보통 사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에스테티크 혹은 헤어, 네일 살롱을 일컬을 때 일본어로는 에스테 사롱 혹은 뭐 에스테라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헤어 사롱
뭐 물론 비오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뭔가 관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할 때는 헤아사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손톱을 관리받기 위해서 가는 곳은 네일사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라든가 이렇게 마사지를 우리 보통 하게 되는데요. 마사지는 일본어로는 마사지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피부라는 말 하다라는 한자 살기자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 하다라는 말도 그렇고 히후라는 말도 그렇고 둘 다 우리말의 피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얼굴 소안이라고 한자 쓰여 있는데요. 이거 코가오라고 있습니다. 다시 작은 얼굴 일본어로는 코가오 이렇게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름다운 피부, 아름다운 살결이라고 할 때는 비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미백 효과라든가 화장품에 미백 효과가 있어요. 피부를 하얗고 아름답게 보이는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일본어로도 미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자 같은 한자를 쓰고요. 발음은 비하크라고 하면 우리말의 미백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자외선이라는 말은 일본어로는 시가이생이라고 읽었습니다. 한자 자체로 자외까지를 일본어로 시가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고 선을 합쳐서 시가이생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하는 거에 화장을 하는 거 일본어로 메이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이라는 한자를 썼을 때는 캐쇼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킨 로션을 이렇게 액체로 된 묽게 되어 있는 화장수라고 하는 거를 일본어로는 캐쇼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캐쇼스이라는 것이 우리말에 따지면 우리가 봤을 때 스킨에 해당한다면 로션에 해당하는 표현은 일본어로는 뉴액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자체는 그 우유할 때 유자를 쓰고 액자를 써서 유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어로 뉴액기라고 하면 우리 밀크 로션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스킨 로션이라고 할 때는 캐쇼스이고요. 그에 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밀크 로션이라고 할 때는 뉴액기 이 두 가지가 뭐 기초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바탕, 준비나 기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을 하는 그 메이크를 하는 단계에서 시타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화장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기초 화장품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나 기초를 일본어로는 시타지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화장품 가운데 메이크업 베이스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베이스에 따라서 시타지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본어로도 파운데이션 하면 파운데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한 다음에 지우는 클렌징은 일본어로도 클렌징그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붙이는 팩이 있습니다만 팩, 일본어로는 파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림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크리무. 그래서 만약에 보스크림이라고 한다면 호시츠 크리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술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련된 말로 립스틱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구찌베니라고 하면 입구자하고 불고롱자를 써가지고요. 구찌베니 둘 다 훈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고롱자를 한 글자만 쓰였으면 베니라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입구자는 뭐 아시다시피 구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술을 빨갛게 하는 립스틱을 일본어로는 구찌베니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화장을 하지 않은 우리 생얼이라고 하죠.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생얼을 일본어로는 스빙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얼굴에 수염이 나게 되는데요. 수염, 일본어로 히게. 그러면 면도를 뭐라고 하냐면 면도줄은 일본어로 히게소리라고 읽었습니다.
요거는요, 희게라고 하는 수염이라는 말에다가 소루라고 하는 게 자르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면도 수염을 자르는 거, 즉 면도를 일본어로는 희게소리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면도를 할 때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 면도를 하는 거는 특별히 일본어로는 쉐이바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카미라고 하고요. 모발할 때 발자를 써서 카미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는 일본어로도 샴푸. 마찬가지로 린스는 똑같이 린스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커트라고 하는 미용실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커트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카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마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도 파마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빗는 빗 있죠? 머리를 빗는 빗 브러쉬는 일본어로는 쿠시라고 하고요. 솔 같은 경우, 브러쉬 같은 경우 일본어로는 브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칫솔은 일본어로 하브라시라고 합니다만 이라고 하는 하에다가 브라시를 붙여서 하브라시라고 하면 칫솔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요. 자, 그 다음에 피부에 습기가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일본어로는 윤기가 있고 하는 거를 일본어로는 우루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루오이라고 하면 습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촉촉해서 윤기가 있는 거를 일본어로는 우루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우루오이 하면은 피부에 윤기가 있다라고 할 때 우루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윤기뿐만 아니라 피부에 생기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생기가 있다라고 할 때 생기는 일본어로 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피부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탄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탄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어로 난료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다이에또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려면 칼로리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칼로리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카로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산이라는 말 자체는 계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쳐서 칼로리 계산이라고 한다면 칼로리 계상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비타민은 꼭 챙겨 드시면 좋겠는데 비타민은 일본어로도 비타민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 밸런스는 일본어로도 바란스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보급해준다 라고 할 때 보급, 일본어로는 호큐 이렇게 발음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 입욕을 한다라고 하죠. 입욕, 일본어로는 뉴요크라고 하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수면이라고 하는 말, 일본어로는 스위밍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같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양도 그렇고 어떤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의 폭도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관련어인데요. 고민이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나야미. 이거는 나야무 고민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듣기도 하죠. 그래서 고민이라는 명사는 나야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효과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키키메라는 표현을 씁니다. 키키메. 그래서 이거는 동사 키쿠라고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동사에다가 메라는 걸 합쳐서 키키메 이렇게 읽게 되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노화라는 한자는 로카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의 순환, 혈행이라고 합니다만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케코 혈액의 순환,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혈액순환을 일본어로는 케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에 멍이라고 할 때 멍은 일본어로 아자 그래서 아자가 되게 짰다요 라고 하면 뭐 멍이 들었어, 멍이 생겼어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기라고 하는 거는 네기모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에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드름은 일본어로 니끼비, 니끼비라고 하고 기미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 시미, 시미. 그 다음에 주근깨 일본어로 소바카스, 소바카스. 그래서 피부 연고 같은 거 선전할 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바로 니끼비라든가 시미 혹은 소바카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더불어서 얼굴에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뾰루지는 일본어로 후키데모노, 후키데모노라고 읽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뾰루지라고 할 때는 후키데모노라고 합니다만 이때는 후크 플러스 네르 플러스 모노라는 이 세 개 단어가 합쳐져서 얼굴에 이렇게 갑자기 뭔가 나는 것 자체를 일본어로 후키데모노라고 한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얼굴에 주름이 진다라고 할 때 주름은 일본어로 시와라고 읽었습니다. 시와.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는 타루미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온 표현이에요. 따라서 타루무 하면 늘어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피부의 늘어짐을 이야기할 땐 타루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부종, 부어오르는 건 일본어로 무꾸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무꾸미, 타루미, 무꾸미 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얼굴이 이렇게 그을러 오르는 거를 쿠스미, 쿠스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뭐 데키모노, 종기부터 여기 쿠스미까지 있는 것들은 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이니까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어입니다만 계속해서 가렵다라고 할 때 가려운 거를 일본어로는 카유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거에 옷딱 같은 거 드시면 옷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독한 기운을 타는 일을 일본어로는 카부레, 카부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는 거를 일본어로 하레, 하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어 오르는 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살이 트는 거는 일본어로 히비, 히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동상은 일본어로 시모야케, 시모야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가 결리거나 뻐근한 거를 일본어로는 카타고리, 카타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카타라고 하는 어깨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코루라고 하는 뻐근하다, 결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그걸 명사처럼 써서 카타고리 하면 어깨 결림 혹은 어깨 뻐근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채기는 일본어로 쿠샤미, 쿠샤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콧물이라고 할 때는 하나미즈, 하나미즈. 그래서 호비자에다가 물숫자를 쓴 거죠. 그야말로 코에 나오는 물이니까 하나미즈. 둘 다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 막힘이라고 할 때 하나즈마리, 하나즈마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 플러스 원래 츠마루, 막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거의 명사형인 츠마리인데 하나 플러스 츠마리가 합쳐져서 하나즈마리처럼 연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피라고 할 때는 하나지라고 하고요. 기침은 세기. 그 다음에 뭐 멀미가 나거나 뭐 두통이 생겨서 현기증이 나타날 때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를 일본어로는 메마이, 메마이. 그래서 뭐 현기증이 나다라는 거 관용구로 다른 말로 코로케이션으로는 메마이가 스루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열이라고 할 때 열이 나는 거 일본어로 하츠네츠, 하츠네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를 고는 소리는 이비끼, 이비끼라고 하는 게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를 일본어로는 이비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피라고 할 때는 하나니츠쿠, 코 할 때 하나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플러스 찌 합쳐서서 하나지, 그러니까 코피로 사용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두겠고요. 이것도 찌인데 땡땡이 나타나서 지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어. 이번에는 아토피는 일본어로도 아토피라고 하고요. 빈혈은 흰케츠, 흰케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피부가 노화되는 거는 아까 로우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선 죄송합니다. 노화가 아니라 피로라고 쓰여 있죠. 피로라고 하는 건 일본어로 히로,
히로. 여기서 노화가 아니라 피로로 뜻을 조금 바꿔주세요. 그래서 피로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 피로라는 말 자체는 히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피로감이라고 한다면 히로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식욕부진이라고 할 때는 식욕이라는 말은 쇼쿠요크, 그 다음에 부진이라는 말이 후신이기 때문에 합쳐서 쇼쿠요크 후신, 쇼쿠요크 후신이라고 하면 식욕부진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사를 너무 많이 해서, 즉 과식 등을 해서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일본어로 이모따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게 일본어로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모따레 하면 속이 더부룩한 거를 일본어로는 이모따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변비는 일본어로 뱀비라고 하고요. 설사라는 말은 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운은 일본어로도 나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맞거나 했었을 때 크게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급소라는 것이 있죠. 급소, 일본어로는 쯔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손 씻는 거를 일본어로는 테아라이. 여기다 앞에다가 오를 붙여서 오테아라이 하면 화장실이란 뜻으로 미아어로서 사용이 되죠. 손을 씻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오테아라이 앞에 오를 붙이면 화장실이란 뜻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치질 하는 거 일본어로 우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쓰는 마스크는 일본어로도 마스크. 그 다음에 개선이라는 말은 카이젠. 그 다음에 유지라는 말은 이지. 그래서 뭔가를 유지하다라고 할 때는 나니까오 이지스루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모따레라고 할 때 이가 모따레루라는 거는 먹은 것이 잘 식지 않고 위에 남는 거를 모따레루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 여기서 이모따레가 왔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코로케이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타이조가 와루이라고도 물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이조가 수그레나이라고 하면 컨디션이 안 좋다. 수그레루라는 말 자체는 뛰어나다, 우수하다, 훌륭하다입니다만 나이라는 부정형이죠. 따라서 타이조가 수그레나이라고 하면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말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을 개선하다라고 할 때는 아까 체질 개선 4글자가 쓰여 있을 때는 타이스 카이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체질을 개선하다라는 형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타이스오 카이젠스루. 그래서 죄송합니다. 타이조가 요쿠나이라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다 일본어로는 타이스오 카이젠스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몸매, 체형을 유지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타이케오 이지스루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부 손질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하다노 테이레. 아까 테이레라는 말 자체가 손질이었죠. 따라서 피부 손질 합쳐서 하다노 테이레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코로케이션으로는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후민쇼니 나야마사레루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원래 나야마스라고 하는 동사는요. 시달리다, 괴롭히다, 성가시게 굴다 라는 거고요. 나야미라고 하는 거는 고민, 괴로움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나야무에서 나야마사레로 하는 거니까 불면증으로 고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다 라고 하는 표현 일본어로는 시가이센카라 하다오 마모루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다 라는 코로케이션 자체는 하다오 마모루 뭐로부터 보통은 시가이센카라 라는 거랑 거의 같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다 라고 하는 코로케이션은요. 시가이센카라 히후오 마모루 혹은 시가이센카라 하다오 마모루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살표의 그 해석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자연스럽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재미있는 거는요, 7번 코로케이션인데요. 우리는 화장을 지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본어로는 캐쇼 오토스
오토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오토스라는 동사 자체는 원래는 떨어뜨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묻은 것을 씻다, 지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캐쇼 오토스라고 하면 화장을 지우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특별히 클렌징 용품 가운데 메이크업 지우는 것들을 일본어로는 메이크 오토시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다 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파운데이션을 누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누르라는 동사 자체가 바르다 혹은 화장을 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코로케이션은요. 얘도 거의 뭐 세트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을 해두시면 사용할 때 조금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머리를 빗다. 빗다가 뭐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머리를 빗다. 일본어로는 카미오 토카스. 머리를 빗다라는 코로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파마를 우리는 하다라는 동사를 써서 그것이 파마를 하다라는 게 코로케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일본어에서는 파마오 가게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니키비라는 거 어떤 단어인지 기억나실까요? 피부에 나는 여드름을 일컫습니다만 여드름이 생기다. 일본어로는 니키비가 네기루. 따라서 여드름이 생기다 혹은 여드름이 나다 라고 할 때 네기루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쿠스미노 게잉 쿠스미라고 하는 것이 그을음, 뭔가 거무틱틱한 거, 그런 거무틱틱한 빛깔을 띠는 거를 쿠스미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쿠스미노 갱이 하면 칙칙한 피부. 따라서 칙칙한 피부의 원인,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코로케이션인데요. 아까 코를 고는 소리가 이비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를 골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이비끼오 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코로케이션인데요. 아까 쯔보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실까요? 쯔보 바로 급소였죠. 그래서 급소를 누르다라고 하는 거, 경혈을 누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급소를 누르다, 일본어로는 쯔보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은 테아라이토 우가이오 고코를 깎게루 고코로 깎게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고코로 깎게루라는 동사는 유의하다, 신경을 쓰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테아라이라고 하는 건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을 씻는 거고 우가이라고 하는 건 양치질이죠. 따라서 테아라이도 우가이오 고코로 깎게루라고 한다면 손 씻기와 양치질을 유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하다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마스크오스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